자, 그럼 이번엔 그 미국 은행의 그 대출 기준 강화 순비율 데이터라는 게 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걸 보고서는 이제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손해를 가장 보기 싫어하는 집단, 즉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어딜까요? 돈 빌려준 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돈 빌려주는 데죠. 네. 자,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은 그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기준을 강화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뛸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죠. 돈 잘못 빌려줬다간 돈 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빌려주지 말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대출 기준 강화 순비율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강화가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강화가 되는 시기를 봤더니 닷컴 버블이나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제 바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리스크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집단인 이런 미국의 금융 회사들에서는 지금 뭔가 지금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출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 사실은 돈이란 건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고 기업이 잘 나가는 대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로 필요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 그때 돈이 필요한데 근데 막상 돈 필요할 때 그때 금융기관은 돈을 안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사실은 우산을 빌려줘야 되는데 우산을 오히려 뺏어버리죠. 그래서 더더욱더 경제가 상황이 굉장히 이런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요것은 이제 미국의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상업과 산업 대출에 대한 기준을 얼만큼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을 2000년도. 네, 요때가 이제 2000년도고요. 요때 이제 요 전에도 좀 올라갔지만 요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렇고요. 네. 그러면서 대출 또 기준이 쭉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2007년 이후로 또 이렇게 쭉 또 대출 기준이 또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다시 또 쭉 내려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대출 기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던 시기에는 미국의 주식 시장에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또 요런 시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런 시기, 그 다음에 요런 시기에는, 미국의 주식 투자를 했으면 사실은 이제 대세 상승을 저희가 맛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12년, 13년 그랬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장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치솟았네요. 네, 갑자기 치솟았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기준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어디만큼 올라갔냐면, 지금 2008년 초반, 중반 정도까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이거는 몇 월 데이터예요? 요게 3월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이후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00년 1분기까지 데이터인 거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고 요번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요 대출 기준을 얼만큼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위기가 왔었고, 여기 이제 회색 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 위기의 기간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이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지금 치솟았었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낮게 잘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지금 막 위로 올랐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청나게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 대출.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소비자 대출을 언제 강화했냐? 이제 요때 보시면 96년, 97년. 그러니까 이때가 아시아 위기가 있었고 한국에는 IMF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IMF는 없었지만 이때 뭔가 이상 신호를 느끼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강화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그 닷컴 버블 불 때였어요. 사실 닷컴 버블 불 때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기 때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또 사상 최고로 치솟았었죠.
근데 지금 요게 조금씩 올라가더니 최근에 지금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지금 돈을 굉장히 지금 빌려주는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닷컴 버블 터지기 몇 달 전, 금융위 터지기 몇 달 전과 똑같이 지금 대출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금융권에서는 지금 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않나.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악순환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자꾸 대출을 해주고 네. 막 그렇죠. 해줘야 이게 돈이 골고루 흩어지면서 네.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 네. 경제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이제 뭐 제로금리, 뭐 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네.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페널티까지 주는. 네. 그러니까 돈을 자꾸 대출을 해라 네. 이 얘기인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그렇죠. 손실을 볼 확률이 맞습니다. 높아지면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네. 네. 저 데이터를 보면은 네.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돈이 더 풀리기가 어렵겠구나. 네. 그렇죠? 더 그러니까 까다로워지니까. 돈이 풀려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신용자나 저신용 기업들은 사실은 돈 빌려주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근데 저거는 그러면 네. 그 돈을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네. 회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회사채 매입은 이제 연준에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그 네.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거, 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에도 이제 뭐 채권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연준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회사채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이제 좀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그 순 강화 기준 그 데이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가 기업이나 가게에서 네. 돈이 필요할 때 네. 뭐 회사채만을 발행한 걸 가지고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개별적으로 뭐 대출을 받기도 하니까 그렇죠. 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은행이 저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일단 뭔가 위험한 어떤 상황이 네. 예감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저런 그렇죠. 거겠죠. 돈 냄새를 그렇죠. 맡으니까. 누구보다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누구보다 또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주는 의미는 그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것으로 인해서 경제는 더 안 돌아갈 수가 있다. 안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워런 버핏이 네. 금융주를 다 매도했다라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그 심각한 자동차 대출 이것도 사실은 금융권에서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요즘은 뭐 리스나 대출 이런 어떤 이 금융회사는 사실 대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는 대출 껴서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처음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차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이 3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결합이 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동차 회사와 개인의 이게 잘 돌아갔던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 자동차 대출의 이 연체 금액들, 연체율 이런 거랑 그다음에 대출 기준도 강화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대출도 기준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래저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자동차 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도 지금 돈이 지금 연체자가 많아지고 회수가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출도 규제를 강화하니까 대출 관련 수익은 더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신규 자동차도 이제 승인을 그만큼 예전처럼 좀 좋게 안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자동차 판매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워렌 버핏도 금융주는 당분간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헷갈리는 게 네. 사실 이런 그 지역적인 어떤 데이터들 네. 를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는 네. 지금 우리가 몸조심을 해야 될 텐데. 몸조심을 해야죠. 근데 금융시장은 막 주가 상승하고 그렇죠. 막 난리거든. 근데 맞습니다. 지켜보면 배 아프니까. 네. 처음에 부정적으로 보다가. 맞습니다. 안 되겠다. 조금 그렇죠. 들어가자. 이러다가 또 물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참 어려운 시점인데 뭐 그 외 데이터들 또 다른 게 있나요? 아, 네. 그 이외에 이제 경제의 큰 흐름을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는 앞으로 대세 상승한다. 누구는 지금 워렌 버핏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같은 어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가 맞냐 틀리다도 있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스탠스가 더 안전한 것인지. 그래서 배가 좀 아프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 안전한 스탠스를 취할 건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해볼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이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데이터인데 요즘은 다시 쏙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를 보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2년 안에는 거의 항상 위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금융위기 때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6년 초반에 이제 처음 이제 살짝 0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때 한번 역전이 됐었고요. 예.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2007년 지나고 2008년 상당히 다시 역전 시기가 끝나고 위로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최근에도 이때 한번 0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2007년 중순이나 2007년 말이랑 비슷한 거죠. 예. 근데 또 2007년 중순이나 2007년 말에는 개인들이 줄 서서 또 펀드 가입을 또 했던 주식에 또 엄청나게 열광했던 그랬죠. 시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봐도 또 굉장히 또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Total Borrowings from the Federal Reserve라고 해서 FRB 즉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에 총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입금 총액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사실 평상시에는 중앙은행 이 FRB로부터 돈을 빌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12월 달부터 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폭등을 해서 서프라임 사태까지는 심각해질 때 여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왔었는데, 예.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지금 2020년 3월에 이 데이터가 다시 또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봐도 지금 2007년 말, 2007년 초랑 굉장히 유사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저렇게 차입금을 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007년에 지금 벌어졌던 일이 지금 최근 2020년 3월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좀 네. 섬뜩한데요. 네, 섬뜩하죠. 네, 정말 섬뜩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더 섬뜩하실 텐데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로는 사실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요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과 그 다음에 고용률, 그 다음에 비농업 상업 근로자 수 데이터인데요. 자, 요게 몇 년도 데이터를 70년 데이터예요. 지난 70년. 예, 지난 7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고용률입니다. 예,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몇 %나 지금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죠. 근데 고용률이 이렇게 금리 이후에 잘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60 몇 %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죠? 지금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한 지금 50%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한 번에 그냥 확 떨어져. 한 번에 그냥 이제 그러니까 고용률은 수직 낙하를 하고 실업률은 완전 수직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만큼 지금 70년 동안에 이런 일이 금융위기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는 완전 무슨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요. 반대로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70년의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거의 최고치가 얼마냐면요. 한 10%, 한 11% 정도 됐어요. 예, 지난 70년 동안 최고치가. 근데 지금 거의 15%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3월 기준인가요? 예,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3월에 비해서 4월 달도 더 심각한 걸로 데이터가 네, 나온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네.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는 3월이 아니라 이 데이터는 이제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4월 달까지 지금 4월 달. 예,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딱 예. 그 표시가 되는군요. 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문기사 볼 때는 사실은 숫자만 얘기하니까 좀 많나 보다 이러는데 그렇죠. 실제 이렇게 70년 차트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문제는 네. 지금 다들 방역 관련된 전문가들은 네. 2차 팬데믹을 네. 뭐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차 가지고도 이런 상황인데 네. 2차가 더 오게 되면 지금 겨우겨우 버티던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네. 다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2차 팬데믹이 온다라면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지난 과거로부터 지난 역사로부터 저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거의 2차 심하게는 3차도 막 오고 했거든요. 대유행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온다라면 정말로 상황은 정말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봤지만 금융기관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터지면 이거는 감내할 수 없는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몸을 사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워렌 버핏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현인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금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잘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네. 어쨌건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지표들은 네. 우리가 뭔가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를 좀 경고해 주는 걸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